집중 계속 할 수 있게 유도하고 박진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재밌게도 해줘야 재밌게 되고. 웃겨야 되고 머리가 팍 돌아가요. 모든 아이들이 막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 아, 네, 잘 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뭐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텔레파시가 통해야지만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진짜 신선하네요. 네. 너무 이런 좀 약간 찌든 교훈을 좀 주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요, 교육 관련된 강연들 많이 찾아다니시죠. 아무래도 불안감 때문에 그러실 텐데요. 이런 학부모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수다학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학 놀이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런 놀이들 아주 많이 그리고 손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수학 놀이를 가르쳐 주실 송경미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학년 1학기 2단원과 연계한 수학놀이를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학부모도 선생님도 참고하면 좋을 놀이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네. 오늘 다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필근 씨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15년밖에 안 된 풋풋한 아.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진짜 신선하네요. 네. 난 네. 너무 까마득한데요. 아, 그렇죠. 예, 뭐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15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 끝나고부터 수다학 약간 후폭풍이 왔어요. 오, 그래요? 약간 어떤요? 고래 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종류별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아, 그래요? 동전도 종류별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네. 여기 와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뭔가 중독성 있는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저처럼 여러 가지 사물을 좀 적극적으로 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아. 칭찬할게요. 네, 칭찬받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번 첫 단원에서는요, 선생님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익히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2단원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죠? 아, 네. 2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배웁니다. 음.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도형이나 기하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초등학교 1학년은 아직은 도형이란 단어를 쓰진 않고요. 모양 정도로만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구슬을 보면서 이건 공 모양이랑 같아요. 네. 지우개를 보면서는 이건 상자 모양이랑 같아요 정도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충분합니다. 네, 학년이 올라가서 도형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많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학년 때부터 공간 감각을 좀 키워줘야 된다. 늘 강조했던 거에 기억이 나요, 선생님. 저도 어렸을 때는 도형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또 이제 딱 원넓이를 구해라. 부피를 구해라.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예, 네. 진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3.14 곱하다가도 내가 이걸 왜 구해야 되나? 모르는 친구인데. 얘랑 친해질 생각이 없는데 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제 울분이 막 생기고 그랬던 경험이 좀 있어요. 네, 필근씨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런 울분이 생기기도 해요. 아, 저뿐이 아니군요. 울분까지, 네. 다행이다. 넓이와 부피 공부의 시작도 저학년 때 모양을 알아보고 비교하는 게 출발점인데 네. 그 출발점부터 재미있지 않다면 필근씨처럼 도형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겠죠? 오늘 기초와 재미를 알려주기 위한 수학놀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1학년 1학기 2단원 여러 가지 모양과 관련한 재미있는 수학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부터 만나보시죠. 치워볼까요?
네, 여러 가지 모양을 배우는데 갑자기 보물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막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보물, 게임, 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저학년 선생님들은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조금은 좀 부끄럽더라도 과장된 행동으로 아이들의 흥을 돋우면서 놀이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고학년 선생님들이 무조건 더 힘들 것 같다. 아, 어려운 걸 가르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수다학을 출연하면서부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학년 선생님들은 정말 더 2배로 힘드실 것 같아요. 막 네. 집중 계속 할 수 있게 유도하고 박진감 막 있게 얘기도 네. 하고 재밌게도 해줘야 네, 재밌게 되고. 웃겨야 되고 막.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학년 선생님들. 네. 또 이제 영상을 보니까 만들기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잘 보셨어요. 정말 만들기는 필수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물지도를 갖고 와봤는데요. 네. 보물지도.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아, 제가 들어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아. 네, 보세요.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보물위치를 여기에서 여기나 여기로 옮길 수도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는 보물지도 칸수를 늘릴 수도 있겠죠. 아. 얼마든지 직접 만들어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도 엄마 아빠도 가능하겠죠. 네, 근데 보물 가리는 그 뚜껑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미 어머님들 저 뚜껑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막 찾아보고 계실 텐데 사실 별것도 아닌 게 그냥 음료수 그 병뚜껑을 재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아, 네, 그럼 맞아요. 되겠네요. 네. 아, 평소에 되게 그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애들이 많이 커서.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에 네모칸을 갈릴 수 있는 크기면 어떤 소품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병뚜껑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같은 모양을 제대로 분리할 수 있는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주사위와 각티슈는 상자와 같은 모양이고 또 구슬은 공과 같은 모양, 그렇죠. 음료수 캔은 풀과 같은 둥근 기둥 모양,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 뭔지 확실히 알도록만 잘 지도해 주시면 100점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딱 보면 아유 저게 뭐 어려워. 어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한번 딱 보면 금방 구분이 되고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 특히나 뭐 갓 입학한 아이들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두루마리 휴지를 보면서 이건 구슬처럼 동그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라니까. 네, 네. 앞에 보면 동그랗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쵸? 틀린 말은 아니죠. 생각해보면 냉장고도 이렇게 상자 모양이고 네. 전자레인지도 상자 모양이고 그렇죠. 가스레인지도 상자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크기가 워낙 크게 막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같은 모양이라고 인식을 못할 수도, 그럴 수도 예, 있죠. 있을 것 같아요. 틀리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은 함께 찾아보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음료수 캔이랑 같은 모양 함께 찾아볼까? 아, 엄마가 이렇게 네. 말해주면서 아이와 함께 찾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보물찾기 이런 거네요. 그렇네요. 맞아요. 만약 부모님께서 살짝 도전의식을 더 심어주고 싶다면 네.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아, 3개를 찾아오면 1점, 4개는 2점, 5개는 3점 네. 이렇게 점수를 차등해서 준다면 아마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찾는 게 다가 아닙니다. 수다학에서 많이 나온 단어이기도 한데요. 놀이를 한 후에는 꼭 이것으로 다지는 과정을 거쳐야죠. 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맞춰보실래요? 알긴 아는데 말씀해 보세요.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책을 읽고도 독후 활동하잖아요, 선생님. 네. 이 후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후활동이 정말 필수예요. 제가 사실 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확실하죠? 네. 그럼요. 알고 MC 있어요. 체면 지켜주느라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이런 겁니다. 뭐 상자 모양을 잘 찾았네. 뭐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이렇게 막 옆에서 얘가 대답하는 거네요. 그렇죠. 막 뾰족한 네. 부분이 많습니다. 잘 쌓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모양이라는 것의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날씨가 좋다면 부모님과 아이가 야외에 나가서 부지런히 찾아본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학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면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훨씬 많이 커질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1학년 1학기 2단원을 지금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수학놀이 함께 만나볼게요.
여기 보면은 봉지가 2개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모양 카드가 있어요. 가위바위보. 네, 앞에서는 눈으로 모양을 분류했다면 이번에는 손으로 만지는 놀이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직관적 통찰력과 공간 감각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라는 것을 익히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네. 저는 수학을 하면서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풀은 더 이상 풀이 아니요. 지우개도 지우개가 아니니라. 그렇네요.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퀴즈 맞히는 데도 사용되고 지난번에는 수를 나누는 데도 사용됐다가 막 수학놀이가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재활용하는 정신까지 키워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좋은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굳이 교구를 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맞아요. 것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탐정놀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머니가 없다면 아이들 책가방이나 실내 주머니로 대체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게 명색이 탐정이잖아요. 그렇죠. 탐정은 웬만하면 맞춰야 되는데 음. 만약에 못 맞췄을 경우, 틀렸을 경우에 왠지 좀 아이들이 좀 놀리기도 할 것 그럼요. 같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무조건 놀리죠. 제가 놀리는 아이였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무조건 기회를 항상 보고 있죠. 네, 뭐야 제가 무슨 탐정이야? 틀렸어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물론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 놀이의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번에 조금 틀린다면 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통해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 네. 이런 과정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네. 집에 주머니 없는 집은 없잖아요. 주머니하고 학용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니까 네. 집에서 아빠와 엄마하고 정말 즐겁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촉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 감각을 알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해본 경험 있으시죠? 아, 있죠. 그쵸, 그쵸. 네. 네. 주머니 대신에 안대를 하고 물건을 아. 만져보는 건 어떨까요?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안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생길 그쵸, 것 그쵸. 같거든요. 네. 뭐 게임 막 진행하다가 이번엔 안대를 벗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도 진행도 하고. 네. 진행도 섞어가면서 네, 맞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소품이나 학용품을 모아놓고 안대를 한 채로 엄마가 기둥 모양을 찾아주세요. 상자 모양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촉감을 통해서 그 모양을 찾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단순히 찾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나중에 꼭 이 특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안대를 한 상태에서 상자를 짚고 상자 모양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는 거예요. 아, 그러면 끝이 뾰족하니까 상자 모양인 것 같아요. 라고 아이가 말을 하겠죠? 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추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놀이가 다 끝난 후에 물건들을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으로 각각 분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특징을 묻고 대답한다면 정리하면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네. 눈으로 익히고 또 손으로 만져서 양감도 익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모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지 다음 놀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누구 번호일까? 4번 친구. 네, 어떻게 물건을 놓았는지 말해주세요.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상자모양. 네, 어떤 친구가 같아요? 그러면 두 친구는 앞에 있는 공깃돌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누구죠? 두 친구 축하합니다. 이거는 진짜 뭐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텔레파시가 통해야지만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나열한 모양대로 친구하고 딱 맞는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이네요, 운. 예,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운이 운의 좋으면 운명을 맡겨요. 그게 최고다. 운에 맡겨라. 막 너무 이런 좀 약간 찌든 교훈을 좀 주는 거 아닙니까? 찌든 교원이요? 네, 놀이에서 실력차가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면 누군가는 항상 이기고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는 항상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때로는 실력차보다는 운의 요소가 적절하게 적용하는 네. 놀이도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또 영상을 보니까요, 물건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거를 딱 보고 처음에 아, 저거랑 이거랑 같은 모양이야 라고 분류하는 게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음. 친구가 가장 오른쪽에 든 주사위가 나는 오른쪽에 놓아둔 상자와 같은 모양이야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그렇죠. 돼요. 네. 어린 친구들은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지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놀이하다 보면은 돌발 변수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친구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한 건데, 뭐 이제 또 다른 친구는 난 왼쪽부터 오히려 한 반대로,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맞춘 거예요, 뭐 이렇게 또 우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실제 있을 수 있죠. 물론 알면서 우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알면서도 우기는 친구였어요. 네, 귀여워라. 아니면 정말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놀이 전에 사물을 반드시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놓아야 한다는 이 규칙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또 반대로 놓여진 상황을 친구와 같이 텔레파시가 통한 게 아니라는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셋도 약간 텔레파시 잘 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네. 저희가 무조건 그래요? 맞출 수 네, 있을 것 오늘 같아요. 선생님도 처음 뵈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이거 무조건 맞춘다고 봅니다. 자, 오케이. 셋이 가는 거예요. 셋이. 자, 네. 짜장면, 짬뽕, 탕수육. 하나, 둘, 셋. 탕수육. 실패. 탕수육 역시. 먹으러 갑시다. 끝나고. 역시 이게 텔레파시라는 게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는 아이들에게는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칭찬을 크게 해주셔야겠죠? 네. 근데 이게 집에서 엄마랑 둘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물건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짜잔 하면서 진짜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한번 해보는 그런 활동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림막 같은 거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두구두구두구 가림막 걷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쫙 했는데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네. 네, 맞습니다. 아빠가 게임 진행자도 막 해주고. 네. 네. 그래,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득 생각이 났는데 우리 어릴 때는 직육면체, 뭐 원기둥 이런 거는 좀 고학년 때 배운 것 같고 이게 1학년 때는 세모 아니면 네모 맞아요. 이런 평면 도형을 같네요. 좀 배우지 않았나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죠. 그래서 아직도 어른들은 종이에 있는 평면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물건들도 평면 도형보다는 입체 다 도형, 입체죠. 네. 그렇죠. 입체 도형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주변에 있는 입체 도형을 먼저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을 배운다면 더 잘 공부할 수 있겠죠. 네. 진짜 그러네요.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익히기 위해서 입체 도형 먼저 공부하는 거니까 엄마들은 꼭 교과서를 확인하시고 목차도 확인하면서 바뀐 교육 과정을 알아가시라고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가 목차를 꼭 한번 확인하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선생님이 좀 시원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모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놀이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집에 있는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사물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자동차 뭐 아니면 건물, 놀이기구 등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있어요. 아, 네. 네, 이 활동은 사실 1학년 1학기 2단원 여러 가지 모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을 갖고 와봤는데요. 아, 네. 아이들이 만든 거군요. 네. 필근 씨가 한번 아, 보시겠어요? 이거 볼게요. 오, 이게 뭐지? 네. 이거 이 뭐 같죠? 버스. 네. 버스네요. 버스 큰 차예요, 아, 진짜. 귀여워. 이거 3번 버스입니다. 네. 3번. 네. 네, 또 여기도 한번. 이거 뭐죠? 이거는 로봇인가요? 네. 로봇? 사람? 네. 로봇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라고 해도 음. 모두 다 정답입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이렇게 딱 세 가지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로봇도 탄생할 수 있고 버스도 만들 수 있죠. 아,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창의력이 막 발달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음. 아이들이 다른 어떤 걸 또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과정 속에서 네. 수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력이나 또 다른 상상력이 쑥쑥 쌓이게 될 겁니다. 네. 이것도 방송 나갔으니까 이제부터 뭐 그 이제 엄마 화장품 박스 이런 거 못 네. 버리게 하는 아이들은 수학 본 친구들이네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꾸 집에 가면 뭘로 막 이상한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도 수학 본 친구들이네요. 그죠? 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1학년 1학기 2단원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수학 놀이를 함께 배워봤는데요. 그래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어머님들은 이미 다 모든 교육 과정을 배운 분들이라서 가르치면서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용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무의식적으로. 네. 그렇지만 저학년은 아직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교육 과정에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니까요. 필근 씨,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용어로 이야기했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둥근 기둥 모양, 상자 모양, 네. 공 모양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행이다. 기습 질문이 생긴다니까요. 그 자리에 앉으면. 무섭다. 네. 네, 이게 사실 제가 갑자기 질문이 들어서 당황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된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네. 네, 필근 씨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반복 학습은 정말 중요하고요.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도형을 글로 설명해 주려는 엄마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도형은 글이 아니라 무조건 실제 사물을 가지고 함께 만들고 찾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네. 우리 필근 씨도 한마디 해줄까요? 뭐 저는 이런 게 느껴졌어요. 뭔가 이제 저희 개그맨들은 개그를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지겨워하고 더럽고 아니, 그만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친구들을 이제 교육할 때는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도 개그를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만 평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1학년 1학기 2단원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수학 놀이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들 알려드렸으니까요. TV 딱 끄시면서 아유 잘 봤다라고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수학 놀이 가르쳐주신 송경민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감사드리고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도 함께 보면 좋은 방송 수다학은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수학 용어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확실히 1학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이번엔 세모 모양도 한번 모아볼까? 자, 수리수리 모수리 세모 모양 모여라. 야! 이 촬영 중에는 최대한 좀 적게 활동을 하시고요. 추억의 놀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빙고는 사실 모르는 부모님들 없으실 거예요. 예상이 적중했어요. 네. 몰랐어. 어머님들 파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